안녕하세요. 경희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등식에 관계된 영상입니다. 부등식에 관해서 검정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것과 관계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범위로 표현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것과 범위로 표현하는 것 둘 다 알아야겠죠. 또 이런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호는 절대값 기호라고 하지요.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부등식을 풀면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2차 부등식의 해 구하는 것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부등식부터 풀어볼까요? 자, 여기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x의 범위를 구해야 하니까 이쪽 왼쪽에는 x만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x만 남겨놓기 위해서 1을 이항하고 또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것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에서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 먼저 여기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3x만 남겠죠? 이항한다 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5와 여기 있던 1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항한 걸 써주면 3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3으로 나누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3으로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등식 문제 풀이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양변을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데요. 그것을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처럼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봅시다. 실수 x의 절대값 요렇게 짝대기 같이 생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죠. 실수 x의 절대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x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절대값이 3보다 작은 x들은 수직선 위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수직선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기 수직선을 그리고 이때 원점은 여기 0이라고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이 3인 것이 기준이니까 다른 점들은 표시하지 않고 0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수만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3이 써 있을 거고 또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수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수들은 원점에서 3보다 더 가깝게 떨어진 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수들을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 3보다 원점과 더 가까운 수들인 여기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수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수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범위로 표현한다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이 3보다 큰 수들의 범위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표현해 주고 0과 3과 마이너스 3을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이 3보다 커야 하니까 원점에서 3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3보다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진 여기에 있는 수들이 3보다 절대값이 더 큰 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양수 쪽에서 3보다 큰 쪽에 있는 수들도 절대값이 3보다 크지만 음수 쪽에서도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수들이 절대값이 3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3보다 더 큰 수들은 양수 쪽에서는 3보다 크고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수들이라고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범위로 나타낸다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고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부등식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먼저 수직선을 표현해 봅시다. 수직선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절대값이 2가 기준이니까 0과 2와 마이너스 2를 표현합니다. 자, 2보다 절대값이 작아야 하니까 2보다 원점에 더 가까운 수들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수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찾으면 바로 1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범위로 표현한다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그런데 여기 부등식에 등호 모양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색칠해 주고 여기 부등호 기호도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부등호 기호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을 찾는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그것을 이렇게 범위로 표현하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범위로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문제를 알아볼 텐데요. 2차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부등식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이러한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2차 함수가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x축과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이 2차 함수의 값은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될 때의 x값을 구하여라 라는 2차 방정식의 해는 바로 x가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축과 만날 때의 x값을 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함수가 0보다 클 때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2차 함수 식에서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y의 값이 0보다 클 때의 값이 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의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y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을 기준으로 y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아래쪽에는 y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0보다 커지는 x의 범위는 이렇게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범위인 x가 여기 베타보다 큰 x값과 알파보다 작은 x값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써주면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x의 범위라고 했죠.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위로 나타내주면 x는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0보다 큰데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도 있을 수 있죠. 그때의 x의 범위는 요 부등식에다가 등호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되고 이때는 여기도 등호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0보다 클 때는 요 알파와 베타 0이 되는 x값들의 가장자리 범위가 답이 되는 것이고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되는 x값들의 사이인 x값이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거 첫 번째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것을 선생님이 수직선에 그려보면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표시하면 알파보다 작으니까 여기 바깥 범위, 베타보다 크니까 여기 바깥 범위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범위로 표현된 것이 수직선에서는 요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바로 아래에 있는 부등식에서는 여기 알파만 색칠해 주는 것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알파와 베타 값을 색칠해 주면 이렇게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0보다 작다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수직선을 그려주고 알파와 베타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 사이가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인 x값이 되겠습니다. 자,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에서는 요 알파와 베타 요 동그라미를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라 라는 2차 부등식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2와 3인데 어느 것에다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네, 3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 식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해를 수직선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요 괄호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습니다. 0보다 크든지 작든지 0이 될 때의 값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는 거예요. 자,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와 3을 수직선에 표현해 봅니다. 자, 이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는 0이 되는 x값, 알파와 베타 사이 범위구나 라는 걸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이 동그라미를 까맣게 칠했어요. 자, 그럼 이것을 범위로 나타낸다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서 0이 되는 x값을 찾고 0보다 작을 때의 범위는 사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보다 클 때의 범위는 가장자리 범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검고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은 2차 부등식 x-a, x-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두 실수 a, b의 합은 얼마인지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표시하는 수는 바로 요 식을 0으로 만드는 수겠죠. x-a를 0으로 만드는 수는 a이고 x-b를 0으로 만드는 수는 b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표현되었으니까 a와 b의 값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A가 마이너스 1이든 2든 B가 마이너스 1이든 2든 상관없습니다. 두 실수 A와 B의 값의 합은 A와 B가 바뀌어도 그 값이 같으니까 그냥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B를 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일 때 두 수의 합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2차 부등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은 먼저 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부터 찾아봅시다. 자,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네, 마이너스 1이죠.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돼요. x-3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네, 3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해야 하는 수는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x의 범위니까 바로 두 수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등호 모양의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선생님 여기 이렇게 색칠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범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는 그림은 4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범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에 관계된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선생님의 블로그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블로그로 가시면 선생님이 강의한 자료와 연습 문제로 풀어볼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